카잔차키스의 네. 그리스인 조르바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좀 읽었다고 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 20, 30년 전 처음 이 소설을 읽었는데, 그때는 이용기 씨 번역이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유재원이라는 그리스 전공자가 네. 번역한 새로운 2018년에 나온 작품인데 다시 읽었습니다. 네. 조금 좀 뭐 20, 30년 전에 읽었던 거하고 지금 읽었는 거를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네. 느낌으로 이번에 이 새로운 번역이 어떤 좀 쌍스러운 표현이라고 할까, 이런 좀 욕 같은 거 또는 뭐 사투리 같은 거 이런 거를 적절하게 구사 번역으로 구사했다는 점에서 네. 좀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네. 새로운 느낌이 있었고, 이용기 씨 번역에서는 그런 거는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이용기 씨 번역은 오히려 그냥 그분의 그 모든 번역이 그렇고 창작도 그렇지만 이 문장력이 뛰어나다, 유려하다 이런 느낌은 받았지만 유재원 씨의 번역이 오히려 좀 더 뭐라고 할까, 그 작품에 가까운, 역시 네. 그리스 원문 번역이라서 그렇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네. 사실은 그보다 또 다른 느낌은 20, 30년 전하고, 네. 20, 30년 전에는 저 졸업을 대단히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이상하네? 왜 졸업할 내가 좋아했지? 네. 이제 싫어졌네? 뭐 이런 느낌, 이제 좀 싫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이가 든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극 중에, 소설 중에 그 졸업아가 65세로 나오거든요. 네. 저 나이 비슷한데, 지금 나이 한 두세 살 차이인데, 그러니까 30대에 65세의 인생을 이해한다는 건 힘들지 않겠어요? 네. 근데 지금 졸업하고 같은 나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30대는 졸업하가 좋았었는데 지금은 같은 나이인 지금 제가 졸업을 싫어하게 되었다? 재밌어요. 조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재밌어요. 뭐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또 네.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대충 이번에 읽은 소감은 첫째 말씀드리면 그런데, 네. 뭐 줄거리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 작중 나가 작가죠. 네. 작가가 뭐 사상과 철학에도 관심이 있고 여러 가지 네. 뭐 붓다와 나그네의 대화인가 뭐 하는 목동의 대화인가 하는 그런 원고를 쓰는 과정이 쭉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불교에 조금 탐닉한 그런 예술가, 작가, 네. 35세. 네. 두 사람 나이 차이가 30년 정도 나이 네. 차이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 그러니까 이 조르바도 실존 인물이고, 작중 인물인 나도 카잔자키스를 뜻하는데, 네. 정확한 발음이 카잔자키스랍니다. 네. 차키스가 아니고. 카잔자키스. 예, 카잔자키스인데, 네. 두 사람이 실제 나이는 한 20세? 또 안 되는 차이인데 소설에서는 한 30세 차이로 나오죠. 네. 아무튼 이 두 사람이 우연히 이제 만납니다. 네. 소설인 처음에 두 남자의 만남으로 나오는데 나이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좀 브로맨스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네. 두 남자의 어떤 우정, 네. 또 여정, 네. 인생을 같이 대단히 대조적인 사람들인데 같이 뭔가를 추구해 나가는 네. 뭐 이런 과정을 보이는, 뭐 그런 의미에서 로드무비라고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졸업하는 65세의 남자로서 뭐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사람으로 이제 크레타에 돌아가는데, 이 작가는 크레타가 고향이고 크레타에 가서 뭔가 광산 사업을, 갈탄 캐는 사업을 해보려고 이제 가는 길에 네. 배에서 우연히 두 사람이 만나죠. 근데 이 작가에게는, 나에게는 이 조르바가 처음부터 대단히 좀 뭔가 초탈한 사람, 뭐 이런 좀
네. 이런 사람으로 비쳤고, 네. 이 조로바가 대단히 뭘까 현실적인 타산적인 이런 그 삶이 아니라 뭔가 좀 어떤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난 네. 좀 초월자적인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에 호감을 가지죠. 네. 그두 사람이 같이 이제 크레타에 가서 광산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광산 사업을 하면서 이제 만나는 여성 두 명의 과부가 나옵니다. 그죠? 네. 한 사람은 오탕스라고 하는 좀 나이 든 과부. 이 이제 조로바와 이제 사랑을 하게 되고, 네. 이 나와는 좀 젊은 과부인데, 좀 굉장히 나는 그 도덕성이라 할까, 어떤 여성에 대한 좀 신비감 때문이라고 할까, 대단히 좀 접근하기가 힘든 그런 성격인데, 뭐, 조로바의 좀 이렇게 도움이라고 할까, 푸시에 의해서 이제 그 여성과 네.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여성은, 이 여성을 사랑하는 다른 남자의 자살, 젊은 남자가 자살하는 바람에, 그 아버지를 비롯해서 그 마을 사람 모두에게 린치를 당해서 결국 죽죠. 네. 거기에 조로바가 아주 과감하게 이 여성을 보호하지만 결국은 네. 거의 뭐 미쳤다고 해야 될 정도의 그 민중에 의해 가지고 살해당하는 이런 사건이 중간에 벌어집니다. 오르탕스는 좀 오르탕스가 이 그냥 뭐 창녀로 표현되지는 않는데 하여튼 뭐 좀 많은 남자들하고 네. 사랑을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나와요. 그런 남자, 그런 여자인데, 이제 프랑스 사람이죠. 그러니까, 크레타가, 오랫동안 그 오스만 트루크의 지배를 받다가 19세기 후반에 와서, 독립을 하게 되는데, 네. 그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프랑스, 뭐 영국, 러시아, 뭐 이런 거, 유럽의 이제 이 옛날 그리스 문명에 탐닉했던 네. 그런 유럽이 그리스를 구한다라는 식의 바이런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만, 이 그리스 독립 전쟁을 돕기 위해서 왔던 그 유럽 사람들을 뭐 사랑했다는 식의 여자. 네. 뭐 이 여성은 대단히 그 열렬하게 이 조로바를 사랑하고, 조로바도 적어도 얼마 동안은 그 여성에게 깊이 빠져서 사랑을 하죠. 네. 근데 결국은 또 다른 여성에게 또 마음이 가는 바람에 이 여성은 좀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결국 그것을 좀 도덕적으로 좀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판단한 작가인 나에 의해 가지고 이 여성이 좀 환상을 갖게 됨으로써 뭔가 좀 결국은 여성이 죽는, 그러니까 과부라고 하는 두 여성의 신분, 물론 그게 이제 서민 그 크레타에서 뭐 전쟁도 많았고 또 이 바다에 이제 나가면서 이제 뭐 또 죽을 사람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과부가 많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짐작은 되지만, 해필이면 이 두 여성이 과부였고 또 두 여성이 다 죽는 이런 그렇죠. 모습은, 그래서 그것은 제가 20, 30년 전에 젊었을 때는 그게 별로 그렇게 의식이 안 되었었는데, 그 상황이 오히려 그 사랑만 그 뭔가 좀 신비스러운 그런 사랑으로만, 그리고 조로바의 그 어떤 말하자면 남성적인 태도 이런 게 뭐 저한테는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조바심을 갖는 이 또 조심하는 소극적인 이 작가 나의 경우가 제 경험상 제일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조로바의 그런 치열하다고 해야 할까, 탐닉적이라 해야 할까, 뭐 그런 사랑의 모습이 참 좋았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 탄광 사업이 실패를 하고, 네. 결국은 그 뭐 갱도가 무너지고 산이 무너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또 뭐 이 나무를 옮기는 그런 산에서 이제 나무를 베어서 그걸 뭐
땅부터 내려서 쭉 케이블로 연결해가지고 네. 그죠? 그걸로 뭐 또 한탕 한다라는 식의. 그래서 이 조로바의 그런 좀 뭐 사업가적인 또는 그 마초적인 이런 분위기. 물론 이제 이 소설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작가 카잔 자키스가 탐닉했던 대단히 탐독했던 니체가 말한 아폴론적인 인간상과 디오누스적인 인간상. 니체는 서양의 어떤 지성을 대표하는 아폴론적인 인간상이 디오니스적인 인간상을 압도함으로써 서양 문화가 망했다. 망했다는 표현 좀 그러네요. 아무튼 니체 입장에서는 이성을 중시하는 아폴론보다는 어떤 열정, 피, 뭐라고 할까 그런 것을 더 감성 이런 것을 더 강조하는 디오니스적인 인간상이 필요하다. 네. 또 그런 인간상이 새로운 인간상이 한다. 자기가 말하는 어떤 유men슈 초인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으로 디오니스적인 인간상을 찬양을 했는데 이 작품도 다분히 이 작가 나는 아폴론적인 인간상 그리고 조르바는 디오니스적인 인간상으로 그려지고 네. 뭐 꼭 아폴론적인 인간상이 패배를 하고 디오니스적인 인간상이 승리한다 또는 막 압도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제 조르바도 결국은 죽고 이 작가는 작가대로 결국 조르바처럼 사는 그런 삶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가되 어떤 그 예술가로서 네. 조르바 끊임없이 경멸하는 책 읽는 어떤 그 책벌레 길을 여전히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이 가졌던 어떤 한계, 지성에 탐닉했던 또는 그 감성이나 어떤 열정을 몰랐던 또는 그것에 잘 뭐랄까 나서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계기를 조르바로부터 얻게 되는 네. 그런 식의 결론인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소설은 제목이 그리스인 조르바이듯이 원제목은 아니에요. 원제목 이게 영어 번역에 조르바 더 그리게 돼 있던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영화에서도 그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인 조르바인데 원 제목은 알렉시스 조르바의 삶과 행적. 네. 행적이라고 하는 건 좀 이렇게 성인들, 위대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떤 업적이라고 할까, 뭐 이런 어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유정원 씨가 번역한 새로운 2018년판 그리스 원문의 번역은 네. 뭐 하도 유명하니까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되 다시 부제로 알렉시스 조르바의 삶과 행적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네. 근데 그리스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굳이 이 소설에서 의미가 있는가? 그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서양 사람들이 그리스에 대해서 갖는 일종의 뭐라 할까 원초 의식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서양 문명이 그리스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네. 이런 것에서 그리스에 대한 대단한 어떤 동경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스 신화 같은 것은 서양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대충 읽으니까 네. 또 그게 서양 문화 한 2, 3천 년을 지배해온 정신적인 토대가 되어 왔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영어 번역이 되면서. 네. 그런데 원제목에서는 그게 그리스인이라는 표현은 없고, 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저는 좀 그리스 문화나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예를 들어 일리어스에 나오는 아킬레스 같은 어떤 굉장히 강한 남자, 네.
그런 열정에 불타는 남자, 남성상, 나약한 어떤 그런 스승이 아니라 책벌레가 아니라 굉장히 좀 유격적이고 네. 어떤 거 아주 뭐라 할까 굉장히 열정적이고 이 뭐 춤, 뭐 음악, 뭐 이런 또 네. 여성에 대한 어떤 뭐 찬양 이런 것을 말을 잘하는 그리스인들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그리스인 하면 말 잘하는 사람들 옛날부터 뭐 플라톤이든 소크라테스든 그렇네요. 뭐 말로 먹고 산 소피스트든 네네네.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제가 한 20, 30년 전에 그리스를 갔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참 막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리스가 좀 남성 중심 사회라는 느낌을 받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조르바드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그 의미를 붙였는데 역시 20, 30년 전에는 저도 그리스나 이 서양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동경심을 가진 탓인지 몰라도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게 마치 인간 존재의 원형처럼 어떤 남성상의 어떤 기본인 것처럼 이렇게 호의적으로 느꼈는데 네. 이번에는 좀 내가 소리 조르바처럼 안 살아서 다행이다. 조르바 같은 나이에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네. 약간 좀 실망했다 할까 또는 좀 비판적이 되었다 할까 뭐 제 느낌은 네. 제 읽은 느낌은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저도 예.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조르바의 그 여성관 그게 논란이 되겠구나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생각이 들고 나는 그거를 어떻게 입장을 정해야 되나 그거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조르바가 이제 가장 웃겼던 이제 구절은 조르바는 인간은 자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자는 자유를 싫어한다. 그죠? 하나님 여자도 인간입니까? 그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자에 대한 인식이 기본 거기에 있는 거죠. 뭐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그 여성성에 대한 굉장히 특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 그것도 인정 안 할 수 없는 또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걸 이번에 처음 읽었는데 내가 만약에 예전에 젊었을 때 읽었으면 정말 싫어했겠다. 오히려 선생님은 네네. 왜냐면은 이거 진짜 이렇게 너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또 마음이 너그러워져가지고 약간 이렇게 보니까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게 카잔제키스가 이거 분명히 한 50대 넘어서 분명히 썼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면 젊어서는 그러니까 여성을 이렇게 잘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물론 다는 아니에요. 여자를 일단 자유를 싫어하는 동물로 이제 만들어 놓고 쓴 거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이제 굉장히 그 섬세한 깊이까지 이해를 하고 있다는 또 느낌도 있으니까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58세에 썼더라고요. 카잔제키스가. 그리고 60세까지 이걸 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50대니까 저도 이제 좀 약간 너그럽게 남자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보니까 그냥 여성을 이제 물론 거기서 이제 뭐 비하하는 이런 건 기본으로 깔려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자연으로 그리스의 그 바다와 뭐 산을 보듯이 그런 자연으로 굉장히 이제 깊숙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 같은 게 조르바한테 있다는 좀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윤기 스님의 번역이 저는 또 이윤기 스님 번역밖에 안 봐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한국어로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조르바가 이제 그 그리스의 자연을 그리는 그런 표현들이 너무 탁월한 이제 표현들이 많은데 그거는 번역의 힘인 것 같기도 한 거예요. 번역을 그렇게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데가 크레타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아는 자연이죠. 그러니까 익숙하고 친숙해서 그렇게도 하겠지만 그 자연을 보는 시선이 너무 그러니까 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시인의 눈으로 그 자연을 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여자도 보고 그런 눈으로 조르바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현실이라고 볼 수 없고 약간 동화 같은 느낌? 그러면서 표현이 너무 아름답고 세상을 이렇게 시적으로 승화시켜서 이제 멋지게 바라보려는 태도가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거기 등장하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도 좀 쉬운 사람, 네, 접근하기 쉬운 사람이고 또 두 사람이 다 또 이 사람들 만나고 나서 죽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 만남이 참 좀 재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자기들의 안 그래도 이제 그 균형을 갖춰서 살던 삶이 이 사람들이 뭔가 자기들 개성을 실현하려고 이 삶에 끼어들면서 이 사람들 균형이 깨져가지고 이제 그 비참하게 좀 물론 그것 때문에 꼭 죽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나타나고 나서 두 건의 이제 그게 살인 그 죽음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거 봤을 때 역시 좀 조심해야 될 남성 스타일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 만나면 오래 살지는 못한다. 그런 생각 약간 들었어요. 예. 네. 근데 이게 선생님은 나이가 좀 드시면서 오히려 네. 그 너그러워졌다. 네. 조르바 같은 남자에 대해서. 근데 저는 네.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조르바 같은 남자가 싫어졌다. 네. 좋은 현상 아니에요? 그런데 네. 물론 이 소설에는 남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우선 조르바가 제 생각에는 흔히 이제 이 카잔자키스가 베르고슨과 니체 젊어서 네네. 공부를 영향을 받았고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나 붓다나 뭐 이런 말하자면 종교인들도 네. 있습니다만은 철학자로서는 사상가로서는 이제 베르그손과 니체 20세기 초엽이니까 네. 니체의 니힐리즘 초인 철학 그리고 베르그손의 생애 철학 이런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 조르바라는 인간상을 이제 이렇게 조형한 것을 보게 되면 니체의 스승이라고 하는 막스 튜이너의 네.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대단히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였던 사람인데 네. 그런 점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그 염상섭의 만세전에 나오는 주인공 이인화를 떠올리는 맞아요. 네. 이인화가 어떤 뭐 이 관념 모든 건 관념이다 허구다 오로지 나 중요한 건 나다 네. 라고 하면서 전통이나 가족이나 이런 그 조국의 현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초월해 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 이런 게 조르바에서도 뭐 전쟁이든 뭐 민주든 뭐 독재든 뭐든 사회주의든 이런 걸 모든 걸 다 깡그리 부정하잖아요. 근데 작가는 주인공 나는 탄광 사업을 하는 것도 뭔가 좀 이상사회 네. 이상사회는 이 사람에게 사회주의적인 어떤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 네. 이런 것을 추구하는 자세의 일환으로 탄광사업도 계획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조르바는 대단히 경멸하는 거죠. 돈벌이 하는 건 돈벌이 해. 뭐 돈벌이를 분명히 해.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자유로운 자본과 뭐 이런 뭐 공공선 이런 건 헛소리야. 뭐 이렇게 막 부정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이 조르바가 좀 뭐랄까 이 카잔자키스가 조형하는 조르바의 인간상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좋은 의미에서 파우스트적인 그런 그 기업가로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조르바가 이 비판한다고 할까 조롱하는 그러니까 대처하는 이런 세력 중에 그 두 여성의 죽음을 둘러싸고 무지하게 사는 그 문제를 야기하는 대중들에 대한 어떤 경멸 네.
이런 걸 보게 되면 또 20세기 초에 니체도 물론 대중을 경멸했습니다만은 올데까이 가세 같은 사람이 이제 대중의 반역 같은 책에서 얘기하는 네. 반대중적인 반민중적인 그런 자세가 있어서 그 정도 저한테는 좀 이렇게 좀 거부 네네. 반응이 생기는 네. 측면이 있고 반면에 이 제도 종교 이렇게 수도원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또 불지르는 수도사가 나오고 네. 뭐 이 수도원의 어떤 여러 가지 네. 문제점 같은 게 비판되잖아요. 네. 근데 제도 종교에 대한 그런 비판 물론 이제 그것도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 교단이나 기독교 이 척에 대한 그 비판을 한 것이 이 카잔차키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되지만 근데 사실 카잔차키스는 뭐 예수의 마지막 유혹 같은 소설도 그렇지만은 뭔가 좀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도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대단히 또 이 그렇죠. 추구하죠. 추구하는 네. 호감을 갖는 네. 무엇보다도 더 자기 자신의 또 목표로 삼는 그런 인간상으로 그리스도를 항상 네. 생각하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자, 이 조금 사실은 좀 이 카잔차키스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사상이 뭐 부처가 정말 나오고 다양하죠. 사회주의가 나오고 네. 러시아 이 사람 또 철저한 공산주의자였잖아요. 네. 러시아를 찬양하고 하면서도 붓다와 그리스도가 나오고 물론 그건 뭐 그리스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산상순의 그리스도 뭐 최후의 마지막 그 유혹에도 나오지만 예수의 마지막 유혹에도 나오지만 네. 인간적인 그리스도 오히려 뭐라고 할까 신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것도 이 점은 사실 또 선생님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사람마하고의 비싸죠. 예수복음 네. 그래서 느꼈던 네. 우리가 예수복음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네. 잠깐 언급하긴 했던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 존재에 대해서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좀 반인간적인 존재로 사람하고가 다루면서 예수는 훨씬 그런 반인간적인 신에 저항하는 인간 예수로 네. 다루는 사람하고의 태도 같은 게 카잔차키스의 그 예수의 마지막 유혹에도 느낌을 받는 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그리스인 조르바에도 보면은 그런 기독교 제도 기독교에 대한 뭐 여기서 기독교라고 하면 그리스 정교회입니다만은 네. 물론 그리스 정교회는 훨씬 더 엄격한 그 가톨릭보다 더 엄격하죠. 더 엄격한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도덕률 같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잔차키스가 그런 비판을 한 게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그 이 그리스인 조르바에도 그런 뭐 종교라든가 뭐 정치라든가 뭐 체제 이데올로기 이런 걸 다 넘어서는 네. 그런 새로운 인간상 뭐 니체식 이브멘슈로서의 초인으로서의 초월적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어떤 힘, 자신의 어떤 의지의 힘만을 네. 믿는 니체가 말하는 권력의 의지를 표상하는 그런 느낌도 받는데 그런 존재로 그려졌다라는 점에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점도 주지만 나이가 좀 든 탓인가 역시 좀 이거는 뭔가 좀 관념 과잉이고 네. 또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과연 이런 마초적인 초인이 되어야 이 시대를 극복할 것인가, 이 시대의 문제를 이겨낼 것인가, 네.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국에서 이 소설이 유독 그렇게 인기가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 여행을 자주 하면서 뭐 그리스를 조르바를 특히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좀 한국적인 어떤 가부장 사회 탓도 아니겠느냐 하는 좀 부정적인 그렇죠. 비판적인 이런 네. 생각도 언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르바에 대해서 약간의 변호를 하자면 거기 보면은 이제 이전에 굉장히 그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죠. 희생을 하고, 전쟁에도 참여하고, 네, 혁명에도 사람도 뭐 참여하고. 죽이고 예, 이런 예. 그런 걸 다 이제 해보고 그런 걸 다 겪어보고 난 결론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건 다 소용없다. 인간이면 된다. 그렇죠. 나 인간이 인간이다. 중요하다. 적도 그죠? 없다. 네. 적국도 그러니까 없다. 그렇죠. 뭐 그리스 뭐 이런 거 다 나라 국경은 필요 없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깨닫게 된 어떤 진실, 자기가 도달한 그거를 실천하면서 이제 사는 건데 정치적으로도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종교적으로도 이제 뭐 수도원 제도랄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자기식의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악마하고 똑같다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자기식으로 인간을 또 사랑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제일 다른 마초들하고 다른 점, 그런 차별되는 점은 그 어린 과부가 이제 사람들한테 돌맞아서 사람들한테 이제 죽임 당하려고 할 때 목숨 걸고 나가서 그거를 보호를 말리고 하죠. 그 대중을 상대로 싸우잖아요. 그런 데서 그 조르바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에 힘이 발휘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설프게 한국의 뭐 문인이나 그런 젊은 시기 어린 사람들이 그 책 보고 마초 따라 하다가 폐가 망신하고 많을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미투에 걸리고 이런 사람 많을 수 있지만 그런 행위를 따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수 군중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 당하는 그 위기에서 예수님도 사실은 뭐 가늠하되 현장에 붙잡힌 여자 혼자 그 군중을 상대해가지고 그렇죠. 맞아. 여자를 죄 보호하죠. 없는 자 돌로 쳐라 하면서 그 살려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여기서 이 여자는 잘못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싫어했다 뿐이지 뭐 폭력을 한 것도 아니고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억울하게 사실 된 건데 그 군중을 상대로 그렇게 한 여자를 보호하는 정신? 단순한 마초는 아닌 거죠. 힘들죠. 네. 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조르바가 도달한 깨달음의 경지라는 게 있구나. 그게 만만한 건 아니고 아무나 쉽게 따라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경계나 관념, 뭐 국가라던가 인간이 만든 종교라던가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그리스의 그 자연처럼 이 자연이라는 거는 아무도 안 만들었잖아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뭐 만들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주어진 건 우리한테. 근데 그 자연이 이제 언제나 아름답고 또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인간도 약간 그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작품 속에. 그래서 그런 인간을 막 이제 무자비하게 막 죽이고 그런 게 전쟁이잖아요. 서로 막 침략하고. 근데 이 작품이 쓰여진 게 1941년? 그러니까 네, 독일이 침공했을 때 그리스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체주의의 침공을 받았을 때 전체주의라는 게 사실은 그 인간의 자유를 가장 억압하는 체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역사적 그 정황 속에서 조르바를 그려냈다는 거는 정말 자유로운 개인, 전체주의에 도저히 묶일 수 없는 목숨 걸고 거기에 투쟁할 것 같은 인물을 거의 이제 뭐 헤라클레스나 디오니소스 같은 신화적인 아우라를 좀 씌워가지고 창조해낸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